네, 지금부터 설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북대학교 김희경 교수입니다. 패널 토론자는 첫 번째 강연을 해주셨던 WGMB 백종환 대표님, 두 번째 강연을 해주셨던 조성욱 건축사 사무소 대표 조성욱 대표님,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와주신 한양여대 최윤식 교수님, 그 다음에 효식이 아니라 효식이. 네, 최효식 교수님,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이옥재 수석팀장님 총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은 한양여대 최효식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아까 전에 조성욱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서 남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남양에 대한 가치가 저희 우리나라는 너무 좀 과대하게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르포르테 같은 경우도 생각 이상으로 남양을 선호하지 않았고, 조성욱 대표가 보여줬던 그런 천창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빌라 사고 같은 경우도 1층만 제외하고 2층은 모두 화장실 위에 천창이 있습니다. 목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했던 점들을 보게 되면 천창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남양을 선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통 가옥들이 다 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전통 가옥에서 자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남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양인데 그 방안까지 빛이 들어오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처마 길이가 1.5m, 2m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방안에 그 앞에 천마루까지 따지면은 실제로 방의 안쪽까지 빛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남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적인 컨디션에서 아파트든 주택이든 환기 문제는 자연 환기를 거의 의존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양이라는 선입관에서 잡혀가지고 남양을 계속 선호하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빛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을 다룰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성욱 대표가 보여줬던 그런 천창에 대한 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컨디션에 대한 문제가 있었겠죠. 남양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이 자꾸 쌓여서 지금 남양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는 편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앞으로 건축가든 실내 디자이너든 도리어 빛을 사용해서 공간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앞에 지금 특별하게 지금 이옥재 오늘 이슈가 원래는 저희가 이 위치라는 주제에 대한 주제 공모전 주제를 이제 선택했을 시기가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정 시기를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시간을 좀 지나면서 제가 좀 요즘에 관련돼서 또 폰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제가 그 폰콜에서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나 이런 건축 아니면 공간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치, 관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빛이라는 부분이 이제 국제적인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빛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 봤을 때 결국에는 그 빛이라는 본질이 어떻게 새로운 사용법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어떠한 그 기존의 역할, 우리가 빛에 대해서 기대했던 어떤 역할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이제 PT에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재밌게 봤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동양적 사고의 근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도 좀 그런 접근들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저희가 그 예전에는 건물이라고 해서 그냥 솔리드한 상황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 이제 솔리드와 마당이라는 어떤 보이드한 공간 간의 관계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접근들이 저는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백종원 대표님은 작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그 기존의 빛에 대한 어떤 작업들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접근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코로나하고 이전 이후하고 공간의 빛하고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는데 이게 빛하고 관련이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실내 공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연 빛을 조정을 하고 싶어도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건축부터 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향이나 시간에 따른 어떤 빛의 양을 보고 설계를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되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이 평소에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에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실내 공간도 되게 많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간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왜 종이접기를 할 때 비행기를 이렇게 접다가 아니야 학으로 바꿔야겠어 해서 종이를 다시 피고 접으면 그 비행기 접을 때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 주름 때문에 되게 학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적응을 하고 근데 이게 코로나라는 어떤 생명과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간 안에서 주거 공간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을 들었던 거나 조사를 보게 되면은 집안의 가구들이 바뀌게 되고 또 텔레비전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빛과의 관계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그게 결국에 주거 환경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다. 그것도 어떤 빛하고 연관이 나중에는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두 분이 이렇게 그 이슈에 대한 좀 재미있게 접근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관심사, 빛에 대한 관심사, 새로운 사용법에 대한 관심사에서 큰 키워드 하나는 이제 조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조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더 집이지만 좀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어떤 조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이제 창문의 개구부의 어떤 그 갈수록 사실은 이전에 좀 작아졌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구부가 커지고 그다음에 외부에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요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대표님 생각해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빛이긴 한데 주제가 빛이 아니어도 언제나 빛은 빠질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또 역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굳이 나누자면 백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더 높은 이제 퀄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확실히 많아지긴 했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나 이 주거 환경에서의 빛이라는 요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특히 이 이제 그백 대표님의 말에 이어서 더 하자면 저희는 주택을 많이 했지만 그 주택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주택 단지도 최근에 좀 분양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뭐 강남권에 오래된 주택을 이렇게 헐고 뭐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한 200%, 250%짜리 건물들 뭐 한 5, 6층짜리에서 한 10층 이내 그런 건물들도 주로 업무 시설들이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 공간들조차도 이제는 그 발코니,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임대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원하는 공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좀 더 건강한 것들을 찾는 거죠. 건강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연 채광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연 환기라는 거는 그냥 제일 선두에 있는 요소들 아닐까. 그래서 주택 환경이나 또 그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는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발코니들 실제 테라스죠. 우리 그 공동주택법에는 발코니 확장법이라고 해서 그 1.5m까지는 그냥 확장해서 거실로 쓰게 해주는 좀 말이 안 되는 법이 있는데 발코니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코니를 없앴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주거 트렌드들도 보면 실내 공간만큼 아주 작더라도 외부 공간들이 있지 않은 한 가격은 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가까운 예로 청담동이나 이쪽에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들도 보면 같은 평형대인데도 이게 외부 테라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 2천 정도가 아니고 몇 억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거긴 하지만 이 좀 더 나은 품질의 그런 퀄리티의 건축 공간들 또 실내 공간들이 저절로 이제 찾아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전공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양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주거 공간 하다 보면 LDK, 그다음에 항상 어떻게 보면 거실이 남쪽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니까 좀 파괴를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랬을 때 거주자들이 좀 잘 따라왔는지, 클라이언트를 잘 따라왔는지 부분하고 앞으로 작동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더 그러니까 아까 그 박종원 대표님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개인주택을 할 때는 사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무조건 남양의 큰 창을 원합니다 하는 분한테 남양은 죄악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꼭 죄악은 아닙니다. 진짜 남양의 큰 창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고요. 근데 정말 남양이지만 앞에 엄청나게 큰 건너편에 집에 창이 있다. 그래서 서로 너무나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주변을 생각 않고 남양을 고집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처마 얘기도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처마가 없는 엄청나게 큰 창, 쉽게 말해서 우리 여태껏은 가장 비쌌던 그 유리로 된 마철로 아파트들 있죠. 실제로는 많이 덥고 에어컨 뭐 그 월 몇백만 원어치의 전기를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저절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발코니 확장 말씀드렸지만 뭐 선진국은 물론이고 인근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있는 멋진 아파트들도 보면 발코니들이 막 팍팍 튀어나오고 그림자가 쫙쫙 떨어지는데 그게 멋진 인면을 위해서도 좋지만 실제 사는 그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 그림자들이 입체감을 나타내면서 실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남양에 대한 거는 뭐 꼭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옛날과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 아까 2베이, 3베이, 4베이 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주로 제일 많이 나누는 그 얘기들에 대한 그 프라이어리티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이제 저도 느끼는 게 분양하는 주택들을 이제 하다 보면 분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그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향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시선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들을 사실은 이 시행사와 저희의 제일 큰 마찰 중에 하나는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세대수를 줄이거나 밀도가 좀 낮아야 되고요. 근데 시행사는 한 세대라도 더 뽑아야 수익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거를 매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세대수를 많이 뽑으면서도 환경이 좋은 입체적인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빛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 100세대, 200세대를 전세대 남향으로 뽑는다. 뭐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밀도가 높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동양, 서양, 북향으로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간이 나온다면 사실은 남향을 더 이상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소비자들이 훨씬 더 좋은 공간들을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그냥 옛날 고리타분한 디자인의 공간들을 보고 분양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건축가들이 더 자신 있게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하고 설득하는 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코니 얘기도 잠깐만 좀 얘기해. 아까 전에 발코니 말씀하셨는데요. 그 MVR리 위에 보조포 아파트먼트 혹시 아실 겁니다. 거기를 답사를 한번 갔었는데 운이 좋게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뒤쪽에 앞으로 푹 튀어나온 것이 말고 뒤쪽에 정말로 작은 발코니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주인 아저씨가 거길 나가시니까 위쪽 발코니에서 누구누구야 나왔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발코니에서는 야야 뭐 이렇게 물론 네덜란드라도 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은 발코니가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발코니의 모델은 사실 네덜란드 걸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파 아파트를 가시면은 암스테르담 주변에 진짜 발코니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본질은 그런 커뮤니티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과연 넣을 수 있게 발코니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냐, 단순히 아까 전에 지금 조 대표는 인센티브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실제로 저희도 저 같은 사람도 나중에 그런 1인 노인주택에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발코니 나와서 외부 활동을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조가 아파트먼트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발코니에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동 운동화에 쓰는 걸 꺼내놓고 타고 계시더라고요. 풍차를 보시면서.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를 단순히 발코니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나중에 우리가 벌어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커뮤니티 문제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비대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 네. 예전 같았으면은 항상 뒤에 그 학술 발표대회 때문에 이렇게 토론이 오래 이루어진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사 이렇게 발표 끝나고 같이 조금이나마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빛이라는 건 앞으로 아마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또 관심 갖고 또 오늘 이 두 분 대표자님 또 두 분 토론자님들 의견 잘 고려하셔서 또 좋은 작품과 또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패널 토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